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무더위 중에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겠지요. 이제 말복도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밖에 나가보면 푹푹 찌는 날씨는 없어졌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바람결이 좀 산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기온을 느끼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검찰청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수사받으러 들어가는 이재명의 태도와 반응을 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내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의 결론이 뭐냐면 이재명은 참 찌질하고 그리고 좁쌀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러한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찌질하고 너무너무 좁쌀스러워요. 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하고 또 민주당을 대신해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했구나. 국민들이 이재명을 너무너무 몰랐구나. 잘못 봤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검찰이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 자기는 이런 한 푼 받은 게 없다. 오늘 이제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가는 것이 백현동 문제인가 그렇죠 아마 4단계 종상향을 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3천억인가 수익을 얻었는데 그것이 다 민간 기업으로 다 가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확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이득을 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서 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무엇을 가지고 이재명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말대로 검찰이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 자기는 1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떳떳한 겁니까? 그죠?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당당함과 떳떳함 이상의 자산이 없어요.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뭐 이제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난 그거 필요 없다. 난 떳떳하니까 내 발로 걸어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검찰의 주장을 논리로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 뭐 이런 거 받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절대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자기가 오늘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시간과 장소까지 다 공지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해놓고는 그거를 알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를,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결해서 자기를 좀 응원해주고 검찰을 압박하라 그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찌질하고 못난이입니까? 이런 못난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왜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더운 날씨에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지자들에게 할 일입니까?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나 떳떳하니까 나 가서 조사받고 오겠다고 하고 검찰청에 혼자 출석해서 조사받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제가 볼 때 이제 자기 지지자들 다 직결시켜서 이제 뭐 검찰청 마당에서 또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겠죠. 얼마나 모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착각이지만 이재명의 생각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는 이제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이재명이 오늘 보여줄 그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과 견주어 볼 때 오늘 또 무슨 뚜렷한 답을 하겠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몇 장 적어가지고 뭐 답변서라 그래가지고 그거 띡 던져주고 그거로 대신하겠다. 라고 할 것이 뻔하잖아요. 이재명이 거기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괜히 이 말 저 말 해명하다가는 또 뒷덜미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오늘 검찰 출석해서도 검찰의 패만 보려고 하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고 설명하는 수순은 피해갈 것이다.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전번에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이재명이 오늘 개과천선해가지고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순순히 다 실토할지 모르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어느 순간에 정상적인 생각이 오고 또 양심의 호소를 받고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다 내가 한 일이다. 내 주변에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이재명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에게 측근에게 다 미루어 놓고 측근들도 자기 불리하면 모른다고 해놓고 자기네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수법이 이재명의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다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이 검찰에 가지만 딱히 검찰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수순에 불과한 것이고 이재명도 수순이고 검찰도 수순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변호사 하다가 시장 돼가지고 도지사까지 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와 관련된 일들을 자기가 했다기보다는 측근이 다 해준 거잖아요. 이런저런 측근들 그 중에는 여러 명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정진상, 김용 같이 오른팔 왼팔로서 자기 측근이라고 이재명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이 정진상, 김용이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고 그 이외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팔 왼팔이 다 잘리고 뭐 사람들이 사망하고 자기 혼자 남고 이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본인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가 저지른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법적 지식, 변호사니까 법률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 그 한 잘못을 다 감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법을 안다면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을 아니까. 근데 이재명은 악용한 거잖아요. 저질러 놓고 법을 위반하고 그것을 다 감추는 방식을 채택한 사람이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라도 떳떳하게 그건 다 내가 한 일이다. 대장동도 내가 한 일이고 위례 신도시도 내가 한 일이고 이번 백현동도 내가 한 일이다. 300억 이런 업자들에게 다 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다. 이거 실토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마 끝까지 자기는 정치 탄압받고 감옥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장할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못난이이고 찌질이이고 얄팍한 사람이고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위선자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